그날 밤바람 소리는 유독 창문을 찢을 듯이 날카롭더라.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무릎이 어찌나 시리던지 파스를 2장이나 붙였지 뭐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세상은 번쩍거린다는데 우리 경로당은 절간보다 더 고요했어. 아유, 지루해 죽겠네. 진짜 재미 하나도 없다. 오 여사가 낡은 소파에 기대 앉아 하품을 쩍 하더군. 텔레비전에서는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게 더 속을 시끄럽게 만들었나 봐. 나는 괜히 심사가 뒤틀려서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툭 건드렸어. 기름값도 비싼데 뭘 그리 덥게 하고 있어. 내복 입었으면 1도만 낮춰. 아이고 형님. 지금도 코끝이 시린데 거기서 더 낮추면 어떡합니까? 총무님이 알면 잔소리 안 하시겠어요? 박씨 녀석이 눈치를 보면서 웅얼거리대. 이 녀석은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겁은 어찌나 많은지 몰라. 나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 시끄러. 크리스마스가 뭐 별거냐? 그냥 달력에 빨간 칠해진 날이지. 영감 셋이 모여서 궁상 떨지 말고 일찍들 들어가서 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나도 들어가기 싫었어. 집에 가봤자 반겨주는 건 싸늘하게 식은 전기장판 뿐이잖아. 그때였어. 정막을 깨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건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문 밖에서 뭔가가 벅벅 긁고 있는 거야. 끼잉 하고 앓는 소리가 마치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영 찜찜하더군. 이게 무슨 소리래? 누가 왔나? 오 여사가 귀를 쫑긋거리며 몸을 일으켰어. 박 씨가 주섬주섬 슬리퍼를 끌고 현관 쪽으로 다가갔지.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을 열자마자 하얀 눈보라가 경로당 안으로 훅 들이치더라. 으악, 차가워. 형님,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박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뒷짐을 풀고 현관으로 나갔어. 세상에. 현관 앞 눈 쌓인 계단에 웬 조그만 바구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안에는 손뭉치 같은 강아지 한 마리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 아이고 머니나. 누가 이 엄동설 안에 생명을 내다 버렸어? 천벌을 받을 놈들. 오 여사가 기겁을 하며 바구니를 냉큼 집어들고 들어왔어. 강아지는 털이 꽁꽁 얼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낑낑대기만 하더라. 자세히 보니 바구니 구석에 꼬깃꼬깃 접힌 쪽지랑 약봉지가 하나 들어있더군. 이것 봐요. 쪽지가 있어. 우리 할머니 좀 찾아주세요. 아니, 글씨가 삐뚤빼뚤한 게 어린애가 쓴 것 같은데. 박 씨가 쪽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약봉지를 집어보니 치매 노인들이 먹는 약이 분명했거든. 그 순간 직감했지.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구나. 오늘 밤 내 평온한 저녁 시간은 다 지나갔구나 하고 말이야. 이 눈보라를 뚫고 주인을 찾아주자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지금 밖이 영하 10도야, 10도. 나는 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쳤어. 아니, 솔직히 겁이 덜컥 났다는 게 맞는 말이겠지. 내 무릎 관절은 비만 와도 쑤시는데 이 눈길에 나갔다가는 낙상하기 딱 좋잖아. 게다가 치매 노인 문제라니 괜히 엮였다가 덤태기 쓸까봐 걱정도 됐고. 형님 말씀이 맞아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저희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씨도 내 말에 동의하며
핸드폰을 꺼내 들더군.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이다? 그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112도 119도 통화량이 많다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 안내 멘트만 앵무새처럼 반복되는데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 거봐라. 나란 일하는 양반들도 오늘 같은 날은 바쁜 거야. 그냥 내일 아침에 동사무소 문 열면 그때 갖다 주자. 일단 문 닫고 들어와. 나는 애써 강아지의 젖은 눈망울을 외면하며 돌아앉았어.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귀신 우는 소리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지. 내 따뜻한 엉덩이를 저 차가운 눈밭에 내던지기엔 나는 너무 늙고 지쳤다고 생각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믿었거든. 영감님 참 매정하시네. 이 어린 것이 어미도 없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쯧쯧, 몸이 불덩이 같아요. 오 여사가 내 등 뒤에서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자기 목도리를 풀어서 강아지를 둘둘 감싸고 있더군. 편의점에서 사온 우유를 데워서 숟가락으로 떠먹이는데 그 모습이 꼭 제 손주 돌보는 할미 같았어. 할짝할짝. 강아지가 우유를 받아 먹더니 기운을 차렸는지 꼬리를 살랑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더니 내 거칠고 투박한 손등을 까슬한 혀로 핥는 거야. 뭐야? 순간 3년 전에 떠난 우리 집 누렁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찌릿하더라. 이것 보세요. 여기 적힌 주소 말이에요. 무지개 아파트면 여기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바로잖아요. 우리 걸음으로도 30분이면 가요. 오 여사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어. 박씨 녀석도 강아지가 핥아주는 게 좋은지 해실해실 웃고 있고 말이야. 이 밤중에 거기를 가자고? 그 고갯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서 그래. 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오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어. 이 약봉지 좀 보세요. 할머니가 약도 못 드시고 계실 텐데. 혹시라도 길바닥에서 쓰러지셨으면 어떡해요? 오늘 같은 성탄절에 우리가 모른 척하면 평생 꿈자리가 뒤숭숭할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다친 마음의 빗장을 툭 하고 건드렸어. 평생 꿈자리가 뒤숭숭할 거라는 말. 그건 늙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이자 가장 강력한 부탁이었지. 나는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아이고, 알았다고. 대신 가다가 힘들면 나는 몰라. 박씨 자네가 업고 가야 해. 자, 그럼 출정 준비를 해볼까? 박씨 자네 리무진 좀 대령해봐. 내가 짐짓 호기롭게 명령을 내렸지. 박씨가 주섬주섬 경로당 한 구석에 세워둔 손수레를 끌고 오더군. 평소에 박스 줍느라 쓰는 낡은 수레였지만 오늘만큼은 이 녀석이 귀한 썰매 노릇을 해야 했어. 박씨가 수레 바닥에 라면 박스를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헌 담요를 덮더라고. 형님, 승차감은 좀 떨어져도 튼튼합니다. 복덩이 이 녀석 태우기엔 안성맞춤이죠. 오 여사는 강아지를 마치 귀한 상전 모시듯이 조심조심 수레 안에 태웠어. 강아지도 뭘 아는지 얌전히 웅크리고 앉아서 눈만 껌뻑거리대.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하게 신발끈을 고쳐맸지.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고 장갑도 2겹이나 꼈어. 자, 가자. 더 늦으면 우리 다 동태된다. 드르륵 문을 열자마자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 가로등 불빛마저 얼어붙은 것처럼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골목길. 우리는 따뜻한 경로당 불빛을 뒤로하고 그 어두운 눈길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지. 경로당에서 무지개 아파트로 가려면 깔딱 고개를 넘어야 해.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언덕길인데 눈이 쌓이니까 이건 뭐 히말라야가 따로 없더라고. 바퀴가 눈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수레가 덜컹거리고 우리 셋 입에서는 단내가 풀풀 났어. 어이쿠, 조심해. 형님 발밑이 너무 미끄러워요. 박 씨가 수레를 밀다가 휘청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넘어질 뻔했지 뭐야. 내 지팡이가 아니었으면 셋 다 볼링핀처럼 굴러떨어졌을 거야. 서로 옷깃을 잡고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저 앞 전봇대 아래서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더군. 아니 노인네들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술맛 떨어지게. 술에 잔뜩 취한 젊은 놈 하나가 비틀거리며 시비를 걸어오지 않겠어? 가뜩이나 힘들어서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는데 웬 놈인가 싶어 내가 한마디 쏘아붙이려 했지. 그런데 오 여사가 내 앞을 턱 가로막더라고. 아유, 총각. 우리 손주가 아파서 병원 가는 길이야. 총각도 추운 데서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가. 감기 들면 엄마가 걱정해. 오 여사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술 취한 놈이 멍하니 입을 벌리대. 엄마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건지 그냥 기가 찬 건지 녀석이 머리를 긁적이며 기를 터주더라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잽싸게 고개를 넘어갔지. 오 여사 제법인데? 왕년에 연극 좀 했다더니 빈말이 아니었구만. 내 칭찬에 오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웃었어. 그때 느꼈지. 티격태격해도 우리 셋이 뭉치니까 제법 그럴듯한 팀이 되었다는 걸 말이야.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함께라는 게 참 묘한 힘이 있더군. 저기 봐요. 저기 희미하게 아파트 간판 보이죠? 무지개 아파트 맞아요. 박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낡은 시멘트 기둥에 무지개라는 글자가 간신히 붙어 있더군.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었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에서는 단내가 났지만 주인을 찾아준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짜냈어. 우리는 수레를 밀며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섰지. 그런데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은 거야. 사람 사는 동네라면 창문에 불빛도 좀 새어나오고 밥 짓는 냄새도 나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쥐 죽은 듯이 고요하고 컴컴한 게 꼭 공동묘지 같더라고. 형님, 이거 좀 보세요. 창문마다 빨간 라카로 X표가 쳐져 있어요. 박 씨가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군. 건물 벽마다 철거 예정 접근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흉물스럽게 적혀 있었어. 재개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 빈 동네였던 거야. 오 여사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지 뭐야. 말도 안 돼. 그럼 쪽지에 적힌 주소가 옛날 주소였단 말이에요? 이 강아지는 이제 어떡해요? 절망감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 갑자기 수레에 타고 있던 복덩이가 짖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수레에서 폴짝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다다다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 복덩아 어디가? 거긴 위험해. 우리는 홀린 듯이 강아지 뒤를 쫓아 뛰었어. 녀석이 멈춘 곳은
101호라고 적힌 깨진 현관문 앞이었지. 거기 낡은 평상 아래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체가 보이더라고. 세상에,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오 여사의 비명에 급히 다가가 보니 웬 할머니 한 분이 얇은 옷만 입은 채 쓰러져 있었어. 손을 대보니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고 숨소리도 희미하더군. 치매 때문에 옛날 집을 찾아왔다가 길을 잃고 쓰러지신 게 분명했어. 박씨 119. 빨리 119 불러. 오 여사는 할머니 손 좀 주물러 봐.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박씨가 울상을 지으며 핸드폰을 흔들어 대더군. 형님,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추워서 그런가 봐요. 제발 켜져라, 제발.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딱 이런 기분일까? 저승사자가 내 등 뒤에서 입맛을 다시는 것 같았어. 이대로 두면 이 할머니 10분도 못 버티고 돌아가실 게 뻔했거든. 나는 입고 있던 패딩 지퍼를 거칠게 내렸어. 박씨 자네도 벗어. 당장 벗어서 덮어드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형님. 그러다 형님이 얼어 죽어요. 잔말 말고 벗으라니까. 나 안 죽어. 해병대 정신 몰라?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패딩을 벗어 할머니 몸을 감쌌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에 이가 딱딱 부딪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라고. 박씨도 눈물을 훔치며 자기 점퍼를 벗어 할머니 다리 쪽에 덮어주었지.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문을 외웠어. 제발 오늘 밤만큼은 아무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박씨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형님, 저 아래 편의점까지 뛰어가서 신고하고 올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제발. 박씨는 겉옷도 없는 몸으로 그 미끄러운 눈길을 미친 듯이 달려내려갔지. 나랑 오 여사는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샌드위치처럼 꼭 끌어안았어.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말을 걸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지. 할멈, 정신 차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자식들 봐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오 여사 노래라도 좀 불러봐. 오 여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타령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 바람 소리에 묻혀서 가사는 잘 안 들렸지만 그게 그 순간에는 자장가보다 더 따뜻하게 들리더라. 내 의식도 가물가물해질 때쯤 저 멀리서 윙윙거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군.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데 살면서 본 그 어떤 크리스마스 전구보다 아름다웠어. 여기에요, 여기. 구급대원 양반 빨리 좀 와봐요. 박씨가 헐떡거리며 구급대원들을 이끌고 왔어.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 젊은 구급대원이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그러더라고. 어르신들이 사람 살리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 꽁꽁 얼었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하고 올라오지 뭐야. 평생 짐짝 취급만 받던 늙은이가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었어. 할머니를 태운 구급차는 떠나고 우리는 뒤따라온 경찰차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는데 노곤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군. 응급실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자판기 율무차를 한 잔씩 뽑아 들었지. 아이고 삭신이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겠네. 형님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박 씨가 율무차를 호호 불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대.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다리를 툭툭 쳤어. 이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해병대는 이 정도 추위에는 끄떡도 안 해. 그나저나 오 여사, 복덩이는 어디 갔어? 복덩이는 아까 간호사 선생님한테 사정해서 저쪽 경비실에 잠깐 맡겨뒀어요. 그 녀석도 주인이 무사한 걸 아는지 얌전히 있더라고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날따라 그 냄새마저 싫지 않았어. 우리는 멍하니 응급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할머니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전쟁 같았던 몇 시간이 지나고 다시 고요가 찾아오니 슬슬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오더라고. 가족들이 오긴 올까? 혹시 우리 보고 병원비 내라고 하면 어쩌지?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데려왔다고 오해하면 어떡해? 오 여사가 불안한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어. 사실 나도 내심 그게 걱정이었지만 큰형님 체면에 티를 낼 수는 없잖아. 걱정 마.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만약 안 오면 우리가 복덩이랑 할머니 책임지면 되지 뭐. 까짓것 경로당에서 다 같이 살면 되겠네. 내 농담에 그제야 오 여사랑 박 씨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웬 젊은 여자랑 꼬마 아이가 울면서 뛰어들어오는 거야. 아까 그 강아지 주인이 분명했지. 복덩아, 우리 복덩이 어디 있어?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 괜찮아? 아이 엄마는 응급실 문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고비를 넘겼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 그제야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쏟아내는데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어. 우리가 진짜 큰일 하나 해냈구나 싶었지. 그때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라. 그러더니 내 투박한 손을 잡고 빤히 올려다보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들이 우리 복덩이랑 할머니 구해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보낸 거죠? 맞죠? 그 맑은 눈망울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 평생 꼬장꼬장한 노인네 취급만 받던 우리가 아이 눈에는 산타로 보였다니 말이야. 내 옆에 있던 오 여사는 이미 수도꼭지가 터진 것처럼 펑펑 울고 있었지. 박씨 녀석도 멋쩍은지 M1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더군. 그래 맞아. 우리가 굴뚝으로 들어오느라 좀 늦었단다. 복덩이 잘 키워야 한다. 알았지? 내가 짐짓 산타 흉내를 내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묵은 외로움과 패배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어. 적어도 오늘 밤 이 아이에게만큼은 슈퍼맨이고 산타클로스였으니까.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다시 경로당으로 돌아왔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발걸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더라. 아이 엄마가 억지로 쥐어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우리는 좁은 방에 둘러앉았지. 자, 불 끄고 초나 켭시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기분은 내야죠. 형님, 얼른 불 붙이세요. 박 씨가 성냥을 그어 촛불을 켜자 어두운 경로당이 환하게 밝아지더군. 일렁이는 불빛 속에 비친 우리 셋 얼굴이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었어. 몇 시간 전만 해도 지겹고 처량하기만 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지. 형님, 내년에도 저희랑 같이 놀아주실 거죠?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오 여사가 케이크를 자르며 은근슬쩍 내 눈치를 보더라고. 평소 같으면 귀찮게 무슨 소리냐며 핀잔을 줬을 텐데 그날은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대. 그냥 쑥스러워서 헛기침만 몇 번 했지. 시끄러워. 케이크나 먹어. 달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생크림 케이크 맛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와 있었어. 기적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싶더라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눈이 올까? 그때도 우리 셋이서 따뜻한 만둣국이나 한 그릇 했으면 좋겠네.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어? 혹시 춥고 외로웠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 곁에도 당신을 기다리는 작은 기적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기적입니다.